Deep in the shadows, I know it's hard to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So far as the echo. 안녕하세요, 편집중 고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볼 수업 내용은 키네마스터에서 화면을 분할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초보자들도 기능만 익히면 누구나 다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이고요. 이게 자주 활용되지는 않더라도 리뷰하는 분들은 좀 많이 써요. 이런 방법들을 리뷰하는 분들은 제품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좌우에다가 영상을 깔아두고 비교하는 장면들을 만들 때 많이 쓰고요. 일반적으로 브이로그 한다 이런 분들은 안 쓸 것 같지만 영상의 재미를 높일수록 보는 사람들이 또 구독을 많이 하니까 이런 장면들을 써먹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은 저는 낚시를 못하는데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낚시를 가서 구경은 제가 또 하거든요. 근데 다 그렇겠지만 낚시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겠지만 본인이 대어를 낚았을 때 그리고 그 얼굴 표정 이런 걸 번갈아 가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촬영할 때 본인의 얼굴 그리고 대어를 이렇게 찍는 장면들을 각각 분산을 시켜서, 그러니까 좌우나 상하로 나눠서 보여주면 상당히 생동감 있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들 때 이런 분할하는 기법들을 써먹으면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파일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상당히 성의가 없죠. 늘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로 된 파일도 있고 이렇게 영상으로 된 파일도 있어요. 자, 이게 똑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얘는 주황색, 얘는 파랑색. 완전히 이 성의가 넘치지 않습니까? 이게 샘플의 진심인 편이죠, 제가. 자, 일단은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비교 영상이나 두 개의 영상, 사진 이런 것들을 배치시킬 때는 베이스를 먼저 깔아둬야 돼요. 여기 보시면 빨강색으로 된 베이스가 보이죠? 이게 여기 있는 베이스가 되는 걸 깔아두는데 깔끔한 이미지 파일 좋을 겁니다. 자, 요걸 깔아두고 그렇죠? 미디어를 눌러서 얘를 불러드리면 되는 거죠. 하지만 얘네 둘, 그러니까 다른 어플, 블로라든지 캡컷 이런 어플 보면 PIP 기능이라고 하죠. PIP를 이렇게 불러대는 파일은 레이어 가서 미디어를 눌러서 불러드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이 파일을 좌, 우, 상, 하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다고 하면은 이건 상당히 쉬워요. 자, 요거 하나를 볼게요. 지금 뒤에 있는 파일이죠. 얘가 앞에 있는 파일이고 지금 뒤에 있는 파일을 선택을 했는데 이 메뉴에서 여기 화면 분할, 그리고 이 메뉴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리스트화가 돼요. 목록이. 그리고 이거는 아이콘이 더 강조된 거죠. 저는 이렇게 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걸 눌러주면 몇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전체. 자, 이거는 알아서 화면 크기에 딱 맞춰주는 건데 지금 앞에 얘가 있으니까 잘렸죠. 여기가 가렸죠. 만약에 이 순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점 3개를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던 게 뒤로 가니까 자연스럽게 가려지겠죠. 자,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상하 좌우 요거 나누는 것도 상당히 쉬워요. 자동으로 다 잡아줍니다. 일단은 얘를 상으로 보낼게요. 여기 보면 흰색, 검은색 이렇게 반 나눠져 있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사진을 내가 조정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이 마이크, 요거 마이크거든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마이크입니다. 요게 이제 중앙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파일을 잡고 쓱 밀면 이렇게 중앙으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밑에 것도 밑으로 보내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쭉 잡아 당기면 동일하게 상하가 나뉘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구분선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수동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수동보다는 좀 편하게 하시려면 스티커 쪽에서 이 선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그거를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좌우로 바꿔볼게요. 얘를 좌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꺾어서 얘는 우로 보냅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꺾어서. 자, 근데 이게 나타날 때 그냥 이렇게 나타나게 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약간의 퍼포먼스를 주자면, 자,
얘가 이제 좌측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in 애니메이션 요거를 가령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나타나기 하고 얘는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에서 나타나기는 in 애니메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out 애니메이션을 잡았구나. 자, 요런 식으로 해놓으면 자, 요렇게 약간의 퍼포먼스 효과를 넣을 수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자, 이게 기본입니다. 매우 기본이고, 자, 요거를 볼게요. 이건 영상이거든요. 네, 정지 화상 아니고 영상이고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방금 배웠던 좌우 뭐 이런 것보다 여기 있죠, 화면 분할. 이거는 영상이기 때문에 약간 메뉴가 달라요. 요것보다는 수동으로, 만약에 이렇게 자동으로 키워놓으면 수동으로 이걸 갖다가 뭐 조절을 못해요. 근데 오프를 해놓은 상태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수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액션캠 같은 거 이제 비교 리뷰 하실 때, 손 떨림 방지나 이런 거 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일단 배치를 하고요. 두 번째도 크기를 맞춰야 돼요. 크기 맞출 때 이렇게 맞춰서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둘 다. 근데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얘를 모서리로 보내요. 그럼 딱 붙어요. 딱 붙거든요. 자, 이렇게 붙으면 요거를 이 크기에 여기 딱 붙여요. 붙이고 여기를 줄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맞추기가, 크기 맞추기, 수동으로 맞추는데도 크기 맞추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자, 그리고 대강 맞춰보면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리다 보면 다른 어플들도 마찬가지지만 키네마스터도 십자로 이 기준선이 있고 거기에 딱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그걸 이용하시면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죠. 자, 요런 위치를, 이 파일을 조금 더 위로 올리든 내리든 이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액션캠의 화면을 비교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그 액션캠의 명칭, 고프로면 고프로다, 인사 360이면 360이다 라고 적어놓고 이런 정보들을 기입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자, 그러면 인트로에서 보셨죠? 4개의 화면. 사실은 막노동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수동으로 이게 작업을 하면은 뭐 저는 하나, 둘, 셋, 4개의 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었지만, 4개를 이렇게 올려 놨었지만 뭐 그 이상도 가능하죠. 8개도 가능합니다. 화면이 작아져서 그렇지. 일단 4개를 해놨고요. 첫 번째가 여기 있는데 요것도 똑같이 여기다가 탁 붙여놓은 상태에서, 일단 이거는 좀 대강 해야 돼요. 왜냐면 4개이기 때문에 4개의 이 간격들이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되거든요. 두 번째를 여기다 옮길게요. 딱 붙였죠. 그리고 대강 이 크기만 맞춰도, 한쪽 크기만 맞춰도 대강 크기가 맞아요. 이제 옮겨 볼게요. 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그죠? 저는 대강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시잖아요, 게으른 거. 네, 대강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도 동일한 방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쭉 당겨서 이 크기만 대강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거든요. 요것도 끝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두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키네마스터에서 화면 분할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완전히 간단하죠. 초보자분들도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 요거는 어떤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고요. 조금 번거롭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신 뭐 2컷 이상, 그러니까 3컷, 4컷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할 때 요거만 조금 번거로울 뿐이에요. 직접 수동으로 크기를 맞춰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만 조금 수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이렇게 알아두면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No more hate. Just admit that you're just a